이제 교사가 되려면 이제 중등학교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임용고사를 보고, 아니면 사립으로 가려면 사립학교 자체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일단 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이수하는 방법이 사범대학을 졸업하든지 아니면 일반 대학을 가서 2학년 때 교직이수를 해가지고 받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자격증을 받는 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셋의 차이점이 이제 있다면은, 그걸 자격증을 받고 교사가 됐을 시에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 해봤자 뭐 호봉 차이가 있는데, 사범대를 졸업하면 구호봉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뭐 2년을 갔다 왔다 하면 이제 11호봉이 되는 거고, 일단 군대도 나란 일이기 때문에 호봉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근데 일반 대학을 가서 2학년 때 교직이수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사가 되면 그는 이제 8호봉 시작입니다. 이제 군대를 다녔다 그러면 10호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대학원을 가가지고 이수를 한 경우에는 이제 교육대학원이 5학기 제제죠. 네. 그래서 2년 6개월을 인정을 해줘서 8호봉에다가 2년 2.5호봉을 더하면 이제 10호봉부터 시작을 하고, 뭐 예를 들어 3월에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호봉이 또 올라가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건 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 나가겠지만은,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호봉이 승급이 중간에 호봉 승급이 중간에 안 돼서 계약 당시에 호봉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기간제 교사가 됐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원래는 이제 10호봉이 돼서 9월에 11호봉이 돼야 될 거를, 그게 안 돼서 그냥 계속 1년간 10호봉이 이제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갑자기 이제 호봉 얘기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첫 해에 첫 기간제 교사 임용이 됐을 때 2011년인데, 이제 당연히 이제 군 경력을 인정을 받으니까 처음에 이제 행정실에서 이제 제출서를 제출해서 호봉을 책정해 주실 때 11호봉으로 책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사범대학을 나왔고 군 생활을 2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거슬러 가보니까 군 생활할 때 군 생활이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6일이 줄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엄청 좋았어요. 군 생활이 6일 줄었다고. 근데 이게 딱 1년에서 6일이 모자라니까 한 호봉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 11호봉에 책정이 됐다가 변경이 돼서 10호봉으로 떨어졌을 때 좀 되게 기분이 우울하더라고요. 호봉 말씀을 하시면 물론 이제 교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호봉의 개념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차티께서 한번 그 호봉에 대해서, 호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호봉이죠. 그래서 사실 호봉이 이제 높으면 급여가 많고 그런 건데, 뭐 아까 신티도 말씀드렸겠지만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하루가 줄어서 1년 11개월 이제 30일을 근무를 한 거죠. 2년이 안 돼서. 그러면 이게 호봉이라고 하는 게 구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행정 체제가 일자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1개월 29일을 만에 했다. 그럼 29일은 그냥 통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호봉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기간제 교사다 그러면은 시작 당시에 계약한 걸 가지고 1년간 가는 거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하루가 줄었는데 그 하루 군생활 때문에 시작 자체를 10호봉으로 1년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차티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봉이 다운됐지만, 제가 2015년에 이제 지금 학교에 이제 정교사가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간제 경력 그런 거 다 이제 호봉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루가 모질랐지만 이제 정교사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니까 이제 승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봉에 관한 거는 이제 한번 책도
잡아가지고 좀 네,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근데 이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들이 뭐 시간의 근무 수당 단가라든지 그런 걸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봉급에 찍히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가 있는지 그런 근거들까지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뭐 사립을 알아본 건 아니고 처음에 임용고시 준비를 하다가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하려고 알아봤죠. 저도 인력풀에서도 알아보고 교육청에 들어가고 했는데 처음에 구하는 과정이 쉬웠는지 저는 좀 얘기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때로 거슬러 가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무경력 있을 때 여기 있는 차티하고 같이 이제 졸업 예정자의 교원 자격증도 발급이 안 된 상태에서 교원 자격증 발급 예정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녔죠. 돌아다녔어요. 여러 군데 진짜 뭐 집에서 멀건 저 같은 경우 뭐 지방까지도 뭐 찜질방에서 자고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무경력에서 시작하는 건데 첫 해는 운이 좋게 1년짜리를 구하게 됐어요. 사립에. 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돼서 원래는 더 있고 뭐 전교사 TO까지 이렇게 가능하다고 됐지만 학급 수가 요즘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였는데 중학교에 이제 과원이 발생한 거예요. 교사 TO에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중학교로 가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1년밖에 있지 못했는데요. 2년차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2년차 때 오히려 1년 경력이 쌓였으니까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근데 오히려 구하기 힘들어서 사실 이때 반강제적으로 교직을 떠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한 3개월 동안 일을 쉬다가 5월달에 급하게 나는 이제 공립 휴직 자리에 2년차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5월달부터 2012년 5월달에부터 2013년 2월까지였는데 그때 2년차 때가 정말 생각처럼 안 됐어서 좌절하기도 했고 교직을 이제 떠나야 될까 다른 뭐 취업 준비도 했었고 찾지 아시잖아요. 그때 저도 그렇지만 같이 이제 했지만 지금 상황이랑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간제 구하는 게 그때보다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고 맞아요. 저 역시도 기간제를 구할 때 저는 이제 뭐 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경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제 뽑아줄 것이냐 이제 그런 이제 고민 속에서 이제 필기 시험이 있는 기간제를 구해보자 1차를. 그래가지고 필기 시험에서 뭔가 좀 보여준다면 그게 있지 않을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필기 시험이 있는 학교를 많이 지원을 했고 기간제 교사 하는데도 네. 필기를 보는 학교가 사실 많이는 없죠. 맞아요. 많이는 없었는데 없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사실이에요.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뭐 뚫으려면 나는 이제 그거밖에 길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필기 시험을 보는 학교들로 두 분 다 공립은 아예 안 알아보죠. 아예 독립은 생각 자체가 안 해요. 임용고시 준비를 하긴 했지만 네. 꼭 내가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실제로 올인을 하고 공부한 적은 없죠. 저는 거기서 이제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는 분들의 유형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저는 크게 한 4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공부랑 그렇죠. 병행하는 그런 분들도 개념으로 있었고 하는 분들은 제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가리지 않고 그렇죠. 지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뭘 먼저 알아보냐면 그 학교가 뭐 복지가 어떤지 뭐 그런 여러 요소보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는지 그런 걸 먼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조금 이제 확률적으로는 좀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케이스랑은 다른 경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두 번째 경우인데 사립 기간제 교사를 지원을 한 다음 그 학교에 이제 2, 3년 이렇게 쭉 있으면서 정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길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내가 이 교사가 직업에 맞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교생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요. 네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자격증을 이용해서 그 경력에 단절 같은 경우가 생길 때 1년씩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를 자신의 케이스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